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 뚜루마뚜루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는 이 리포트들 과연 우리가 그대로 다 믿어도 될지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도 IR 분석의 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만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요, 전기전자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해서 또 종목 리포트들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리포트를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세경 하이테크 종목 리포트이고요. 차세대폰의 진화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도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유진투자증권에서 21년도를 전망하는 산업 리포트 안에 12월 2일 날 이제 발표된 리포트입니다. 그 리포트 안에 차세대폰의 진화는 계속된다 해서 제가 21년도에 꼭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스마트폰, OLED, 그리고 폴더블 폰까지 이어지는 이 섹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속에 종목들, 기업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인 세경 하이테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경 하이테크 마찬가지로 폴더블 폰 그리고 5G 폰의 시장이 성장하고 커짐에 따라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21년도 투자 포인트를 함께 보시면요. 폴더블 폰과 5G 폰이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필름, 유를 납품하는 이 세경 하이테크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리포트 함께 보시면요. 데코필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데코필름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후면, 측면, 전면 가리지 않고 같이 이렇게 사용되는 필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삼성전자와 중국의 오포, 화웨이에 공급을 하던 기업인데요. 화웨이의 미국 제재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이 삼성전자일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었지만 중국의 오포라는 기업이 결국엔 화웨이의 모든 물량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언론에서 함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오포, 원래는 화웨이에도 납품을 하던 기업이었다. 21년도 중국향 3D 글라스틱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글라스틱은 플래그십 모델에는 실제로 글라스가 적용이 되고요. 후면에 글라스틱은 비용이 조금 저렴한 유리는 아니지만 유리처럼 보이는 플라스틱이라는 표현으로 글라스틱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폴더블 폰 확대로 광학 필름 수요도 증가한다라는 부분.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전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한 겹 입혀지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인테리어에도 데코 필름이 앞으로 적용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어서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G 폰이 앞으로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통신사에도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2G, 5G, 2G, 3G, 4G, 5G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5G 폰이 확대되면 그 5G 폰에도 글라스틱 보급형 모델에도 더 많이 증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미 5G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5G 확대가 될 때에 후면부를 덮을 때에 5G 안테나의 통신과 어느 정도 유연한 그리고 통신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기술력까지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실적이 굉장히 부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1년도 거기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재성장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21년도 예상 매출액은 3,008억 정도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서 매출액 전망치는 약 전년 대비 36% 증가를 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워낙 쪼그라들었던 영업이익이었기 때문에 3,000%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내용들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바일용 데코 필름, 광학 필름, OCA 필름, 여러 가지 필름이 나오는데요. 휴대폰을 조립할 때 접착제, 접착용 필름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옵티컬 필름이라고 해서 휴대폰 전면부에 이제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한 이후에 필름을 따로 사서 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접착되어 있는 필름을 쓰다가 뭔가 오염이 되거나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에 다시 기계를 이용해서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가시면 뗐다 붙였다 해주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OCA, 옵티컬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데코 필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후면에 뭔가 색상을 입히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할 때에 사용되는 텍스트나 색상을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이 세경 하이테크의 매출이 어느 상품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보셨고요. 이제 왜 세경 하이테크를 이 리포트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MDD 공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뭔가 플라스틱이나 의류 등 그 안에 잉크를 위에다 덮어서 색상을 입히거나 글씨를 새기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열 전사 방식으로 색상과 글자를 새기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건조 시간이 불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생산 라인이 돌아갈 때에 건조하는 공정이 빠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고 건조가 불필요했기 때문에 뭔가 불량이 날 확률도 적다라는 그런 부분들, 열전사 방식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프린팅을 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컬러와 맞춤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세경 하이테크에 특화된 기술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고 집중해서 보실 부분은 독보적인 데코필름 개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미 뭐 중국의 O사, 중국의 H사, 한국의 S사라고 하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중국의 오포사, 하웨이사, 그리고 중국의 X사 하면 샤오미, 한국의 S사 하면 삼성전자가 될 겁니다. 그러한 글로벌 세트 메이커에서 이미 협업을 하자고 선 제시가 되었고 이미 납품을 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X사, 샤오미가 되겠죠. H사, 화웨이가 될 거고요. 중국의 O사 하면 오포사, 한국의 S사 하면 삼성전자가 되고 있는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부분을 어디서 저는 조금 보았냐면 차기 모델을 개발할 때에 선행 연구를 함께 테스트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1년도를 시작할 때에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로 이어서 휴대폰 시장, 스마트폰 시장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관련된 섹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와 관련된 섹터,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한번 성장하게 될 폴더블 폰까지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월요일 산업 전망 스몰캡 보고서를 말씀드렸고요. 어제 KH 바텍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세경 하이테크도 마찬가지로 폴더블 폰 확대에 수혜를 잇게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디스플레이나 스마트폰 후면 전면에 씌우게 되는 필름을 주력으로 하게 돼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과 경쟁사 대비 경쟁력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들, 품질력, 제조, 가격, 납기, 이미 삼성전자와 오래전부터 1차 벤더로 상장 전부터 활동을 했던, 납품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경쟁력은 탄탄하다라고 읽혀집니다. 여기 보시면 폴더블 폰 최초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폴더블 폰에서도 옵티컬 필름이 적용이 되었고 앞으로 국내 및 중국 시장에 있어서도 중저가 폰에도 이 옵티컬 필름의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제 5G 폰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플래그십 모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짜 유리, 글라스 후면부가 적용이 되는 반면 중저가 보급형 폰에는
유리와 같은 플라스틱, 그래서 글라스틱 신소재가 적용이 되는데 일단 단가가 낮겠죠. 하지만 유리와 같은 촉감이나 외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보급형 5G 모델에 전반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시 저점을 찍고 상승할 그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을 체크를 하면서 이 기업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트상 저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에 제가 이 저점 라인을 찍을 때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점인지 차트상 낮은 위험 구간에 있는지 아니면 고점 영역에 있는지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또한 코로나 저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이 구간 저점을 보인 이후에 다시 한번 현 구간대 차트상 저점 영역대를 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확연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출액까지도 올해는 8억 원의 부진한 성적이었지만 지금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34억이었습니다. 올해 21년도에는 이를 뛰어넘은 280억이 전망되고 있고 그리고 22년도에도 350억까지 상장되기 전인 2018년도에 가장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높았던 때가 386억이었습니다. 올해 280억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 350억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상 봤을 때 매출액 영업이익과 함께 저점 구간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모습 1번 차트상 저점 구간을 통과하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상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코로나19로 인한 저점을 찍고 차트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다 숫자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기업을 이끌 미래 성장을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데코 필름 그리고 옵티컬 필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글라스틱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다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인테리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세경하이테크의 최근 공시를 살펴보면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12월 28일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투자 금액 200억 원이고요. 공장 설비 공사에 20억 원, 폴더블용 장비 구입에 80억 원, 글라스틱용 장비 구입에 100억 이렇게 해서 총 200억을 투자한 신규 공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자기자본 대비 22%에 달하는 신규 공장을 건설을 했는데 이 공장 건설이 20년도에 진행이 되었고 21년도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텐데 결국엔 200억 원이라는 큰 자금을 들일 때에 메이커 제조사와 협업을 하는 기업이 독단적으로 공장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합리적인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의심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이제 미래를 이끌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신규 공장을 건설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 목적이 신규 제품 생산 시설 확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본다라고 한다면 21년도 그리고 22년도까지도 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에 충분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가격 전략 특별하게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한 차트상 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 가장 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였을 때에 4만 원 언저리를 넘어갔던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짧게 보지 말고 오랫동안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많이들 소개해 드렸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경하이테크는 말씀드리고 추천해보고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해서 특별히 수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리포트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은 세경 하이테크 종목 리포트를 분석을 하나하나 해주셨는데 일단 또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주가는 저점에 좀 형성이 돼 있고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실적도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장 증설과 관련했을 때는 또 미래의 모멘텀까지도 같이 받아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또 좀 길게 장기간 꾸준히 끌고 가도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 시간 저희 수요일마다 허반석 전문위원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종목들 하나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계속 함께 하시면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